안녕하세요. 황프로입니다. 오스코텍이 24%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정리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도 좀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스코텍이 어떤 기업인지 좀 볼게요. 일단 바이오 관련 기업인데, 합성 신약, 기능성 소재, 치과용 고리식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고형암, 혈액암, 자가 면역 질환 관련돼서 세포 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키나제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 개발. 그리고 각종 질환의 신약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연구 산물을 제품화를 시켜서 판매하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일단은 합성 신약, 기능성 소재, 치과용 고리식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관절염 항암제, 자가면역 질환, 뭐 이런 비조세포, 류마티스성, 뭐 이런 백혈병, 이런 신약을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얻어진 연구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이 기술로 가지고 제품화를 시킨다.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바이오 기업인데 기술 이전을 주력으로 하고 싶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판관비, 원가, 인건비 절감으로 비용 구조를 개선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적자가 심하다. 주 매출 원인 치과용 골 이식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FDA가 승인이 진행 중이다. 일단은 치과용 골 이식제가 약간 그 치과에 우리 뼈에 이식을 하는 그런 치과용 골 이식제가 주요 이제 매출원인데, 이게 지금 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자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비용 절감을 했으나 그래도 적자가 여전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다른 데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연구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거나,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기업입니다. 4년 연속 적자면은 좀 위험합니다. 4년 연속 적자.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주라서 이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이오 종목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가 거래 정지가 뭐 그런 게 되지 않는, 부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바이오 종목이라고 적자가 난다라고 해서. 적자가 나는데 바이오니까 그래도 좀 봐주겠지. 뭐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이제 뭐 안 좋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뭐 하루 이틀도, 한 해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너무 이제 제가 팩폭을 좀 때려 가지고 좀 뭐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주요 매출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가 더 크게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가 여의치 않다. 여의치 않다.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돈이 나올 다른 그 방안이 있으면 차라리 뭐 제3자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주식을 팔아 가지고 지분을 뭐 살짝 이제 해서 투자를 받는 게, 벤처기업 투자를 받는 게 차라리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근데 일단은 제3자 뭐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어요. 유상증자 공시를 했는데, 자, 명목상은 그렇습니다. 레이저 티닙의 글로벌 허가를 앞두고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가 좀 필요하다. 투자가 필요한데 이 금액이 1,200억 원, 1,200억입니다. 1,200억. 이 금액이 1,2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볼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7,250억 원입니다. 제가 이게 이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방향성들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좀 뭐 객관적인, 너무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기업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이제 방향성들을 구축을 해 보자.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스커텍은 마일스톤뿐 아니라 로열티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내 첫 번째 바이오텍이 될 것.
솔직히 근데 국내 첫 번째라고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못해서 안 나는 걸까요? 이게 뭐 못해서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확보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허가 출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마일스톤도 기술 이전을 해 가지고 그 이전료도 받고, 그래서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로열티, 성과금 이런 것도 수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내 첫 번째 바이오텍이 될 것. 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업들도 좀 있긴 있는데, 가능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기업이 있긴 있는데 다 한철이더라고요, 한철. 이번 증자를 조달하는 자금을 4개의 현 임상 및 전 임상 파이프라인 과제에 우선적으로 임상을 하는 데 투입을 먼저 할 것이다. 그리고 2-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자, 우리 냉정하게 좀 따지고 봅시다. 어 국내 첫 번째 바이오텍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임상을 진행을 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바이오 쪽에서는. 국내 첫 번째 바이오텍이 될 것. 이건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앞으로 2-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뭐 물론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좀 따지고 봐야 됩니다. 너무 조금 추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런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2024 년도부터 전임상 개발에 진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얀센의 기술 이전된 레이저 티닙, 폐암 표적 치료제인 아미반타맙과 병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첫 글로벌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한양행, 얀센 관련돼 가지고 오스코텍 지난번에도 기술 이전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기술 이전하고 로열티 마일스톤 수령도 하기도 했었고, 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전에도 유한양행을 거쳐 얀센으로 기술 이전된 이거를 마일스톤을 좀 수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돈을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을 했었는데 뭐 안정적으로 수령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적자가 난 걸까요? 계속 이제 적자가 좀 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매출 자체가 좀 증가가 된 적은 좀 있습니다만, 이전 과거이기 때문에 한 이때 2020 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적자로 또 전환이 됐잖아요. 계속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이렇게 퐁당퐁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상증자를 꼭 진행을 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 우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우리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우리 장점에 좀 주목을 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들이니까 장점에 주목을 해 보자고요. 장점. 장점. 저가에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주주에 대한 주식 수가 증가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주주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가 희석이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진다. 자, 7천억 짜리가 1,200억 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1주당 0.2주를 줍니다. 그럼 1주당 0.2주. 신주 인수권을 주는 거거든요. 신주 인수권. 0.2주를 주기 때문에 1주당, 그럼 1주가 이거를 우리 0.2주를 안 받았을 때 유상증자를 안 하신 분들은 0.8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1주당 가치가. 그럼 20% 가까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겠죠. 조정을 받는 가능성들. 1주가 유상증자를 안 하면 0.8주가 되고, 유상증자를 하면은 그래도 1주 가치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단점이기도 합니다.